자, 일단 3단원 들어왔고요. 이제 상용 로그. 일단 상용 로그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해. 그냥 항상 사용하는 로그다라고 해서 미치 10인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우리는 보통 십진법, 인간은 십진법을 사용하죠. 왜냐면 손가락이 10개니까. 그지? 그래서 10개가 딱 되면 단위가 하나씩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십진법, 그러니까 이 10을 미치로 하는 그런 로그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로그가 될 거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 로그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로그를 귀찮아서 이제 여기는 얘는 그냥 로그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 끝.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건 얘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 그지? 실제로 우리가 로그 계산 충분히 다 많이 해봤으니까 로그 계산 똑같이 상용 로그 가지고 해주면 되고, 우리가 마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여기 제곱근 3이야 이렇게 해서 얘를 생략해서 썼던 것처럼 여기는 미치 10인 게 생략돼서 이렇게 써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긴 제가 미치 10이 생략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건 이런 건데 일단은 그 정석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상용 로그 해가지고 뭐 양수 n의 상용 로그 값을 이렇게 하고요.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은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은 이 말 자체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100% 이해하자가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읽어봐서는 아마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일단 표현들 좀 잠깐 봐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주어져 있다. 자릿수에 대한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해서 숫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 숫자 배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소수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릿수와 숫자 배열,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상용 로그 파트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자. 이게 오늘 수업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상용 로그를 계산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단순 계산 이런 문제까지는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상용 로그 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상용 로그 표가 여기는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앞에 장 1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고 뒤에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중이냐면 로그 n의 값을 순서대로 있잖아.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해서 n 값이 이렇게 하나씩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가서 9.9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들을 모조리 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6.03입니다. 다시 제 값은 로그 6.03의 값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03의 값은 0.7803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상용 로그 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은 뭐 비례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상용 로그 표를 볼 일도 사실 교과서를 제외하면 거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어쨌든 이런 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잘 봐봐. 우리는 로그 n 값에서 그 n 값이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의 값이 1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10 사이에 있는 소수점 단위 두 번째 자리까지 있는 모든 수들을 다 표현해가지고 상용 로그 표를 만들었어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고, 이 표를 가지고 그럼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요 숫자처럼 로그 n 이렇게 주어있을 때 n 값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만 우리는 이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런 애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로그 이 56700이라는 수는 내가 5.67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 얘는 뭐가 돼요? 로그 5.67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 되니까 앞으로 나가요. 그럼 얘가 4가 나간 거니까 여기 얘는 로그 10의 10이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4 더하기 뭐가 된다? 로그 5.67이 된다 라고 해서 5.67을 찾아줍니다. 5.67은 요거네요. 그지? 그래서 이 값은 4. 뭐가 돼? 7536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1번 문제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보면 그냥 단순 그냥 로그 계산이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로그 계산만 하면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건 어떨까 그럼 얘들아? 이런 건 얘는 로그 해가지고 여전히 그 n 값은 어디서부터? 1에서 10 사이 한 자리 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5.67로 이렇게 바꿔주고 곱하기 10에 뭐라고? 하나, 둘, 세 칸 들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저기 이제 더하기로 바꿔주고 또 빼줘가지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 그냥 로그, 사용 로그의 개념 자체는 필요 없어. 그냥 계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넘어가. 다음 사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n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어요. 보기 2번입니다. 그게 마찬가지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로그 n 값이 궁금한 건데 로그 n 값이 궁금한 건데 얘를 일단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더하기 0.0.5527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들아. 맞아요? 왜 이렇게 썼냐면 잘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 n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n 값이 1에서부터 10 사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가 1에서 10 사이라면 로그 n 값은 당연히 0에서 몇 사이가 될 거야? 1 사이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지? 여기다 로그 취하고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뭐니까? 1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은 구할 수 있는 건데 얘까지 들어가 있으면 못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저긴 이제 저렇게 분리시켜 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표를 이용해서 5527을 찾아. 5527 어디? 5527. 여기 있다. 그죠? 그럼 얘는 몇이야? 여기 3.5네. 3.5에다가 7이니까 3.5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57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3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로그 10에 10 이렇게 넣으면 얘가 1이니까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개 더한 거니까 얘는 3.57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로그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3.57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내려오면은 3570이라는 수가 여기는 요 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만족하는 n 값은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하나씩 계산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여기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못 구하지만 여기는 얘를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5527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얘가 여전히 로그 뭐가 돼? 3.57이 되고 여기는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얘랑 곱한 결과가 n일 테니까 얘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만큼 더 가야 되는 거지. 0.0035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아요? 됐어?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들아? 계산입니다. 그지? 그냥 단순 계산이야.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뭘 선생님이 원하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잖아.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자연스럽게 n값을 그냥 툭툭툭툭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선생님이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기는 걸 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봅시다. 일단 보기 3번 같은 것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보기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계산력으로 여기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로그 n, 로그 63400 얘가 궁금했는데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었으니까 여긴 얘는 로그 63.4에다가 곱하기 10에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한 거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로그 63.4야. 그러니까 3 더하기 1.8021이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4.802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바로바로 할 거야. 계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가지고 할 거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왜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진짜로. 알았죠?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무슨 얘기예요? 진짜 상록의 개념은 이겁니다.
아까 써있던 걸 선생님 좀 정리 다시 해봤어. 로그 n을 n 더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는 n은 정수고 알파가 0에서 1 사이라면 여기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눴어요. 그랬을 때 요 n 알파라고 하는 건 여기는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나한테 주는 정보는 n의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던져줘요.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던져줍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얘에서 알파라고 하는 애는 n의 숫자 배열이라는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복잡할 거야. 그래서 찬찬히 하나씩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좀 넘어갈 거야. 일단 우리가 어떤 실수든 상관없이 어떤 x든 n 더하기 알파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그때 n이 정수가 되고 알파가 0에서 1 사이라면 여기는 n을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n을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뭐 쉬운 것 같아. 그럼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파 값이 정말 중요한 거야. 알파가 0에서 1 사이인 소수라고 해서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1.1이나 뭐 마이너스 5.0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야. 그런 소수라서 소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반드시 0에서 1 사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수기 때문에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4라는 수가 있다면 얘는 당연히 3 더하기 0.14죠. 그럼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0.14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마이너스 3.14가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실제 느낌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14거든. 그럼 누구도 여기서 얘를 가지고 정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뭐야? 얘 때문이지. 얘가 어때? 얘 범위가 어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 범위를 요 범위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고 여기다가 빼기 1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긴 얘를 요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여기는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제서야 여기는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 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에 더하기 0.86이라고 했을 때 얘가 소수 부분이 되고 얘가 정수 부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알파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소수 부분이라고 인정받는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여기서 어떤 x 소수 부분을 떼버렸다.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가우스 x를 빼버리면 원래 x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가우스 x를 뭐라고 불러? x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서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됐죠? 그럼 오늘의 메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숫자 배열과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든 상관없이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건 다 중딩 때 배웠지. 저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건 배웠었지. 이때 a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1에서 10 사이의 값이 돼야 하며 n 값은 무조건 정수 값으로 가질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수를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봐. 여기서 A가 하는 건 숫자 배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N이 하는 거는 자릿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와닿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A가 숫자 배열이라고 하는데 저 A가 어떤 숫자 배열을 어떻게 갖는지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보자. 여기는 이 숫자들을 한번 잘 봐봐. 3.14랑 314랑 31,400이랑 등등등등등등 저런 숫자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저런 숫자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314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전부 다 31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고 314의 위치가 지금 얘네 자릿수에 따라 다 달라져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릿수는 다 다른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숫자별은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죠. 여기는 얘는 몇 자릿수예요? 5자릿수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몇 자릿수니? 8자릿수야. 여기 있는 얘는 그럼 몇 자릿수야, 얘들아? 이거는 한 자릿수입니다. 맞아요? 됐니? 이건 한 자릿수죠. 이건 세 자릿수고. 여기 있는 얘는 뭐 되게 많은 자릿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얘는 자릿수로 내가 읽으려면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라고 읽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결국 요런 봐봐. 0, 0, 0, 0 해고 선생님이 소수점 여기다 하나 딱 찍어놨거든? 얘네들의 위치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이거 보이니? 좀 작다. 얘는 10의 0제곱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1을 의미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0의 1제곱,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은 어때? 10의 마이너스 1제곱 자리,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리. 그러니까 10분의 1, 0.1, 0.01, 0.001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곳에다가 저기 있는 저 3.14를 이렇게 얹어 놓은 거야, 그냥. 314라는 숫자 배열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두 번째 수는 이렇게 된 거고, 세 번째 수는 이렇게 된 거고, 네 번째 수는 이렇게 된 거고, 저기 밑에 있는 건 이렇게 된 거고, 옆에 있는 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314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릿수만 바뀌고 있는 모양이고, 314라는 숫자 배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히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3.14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서 얘가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자릿수를 의미해. 얘 밑에 있는 얘를 바라보세요. 얘는 1이죠. 그럼 얘는 한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 값이 어디에, 여기 제일 위에는 이 값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는 얘는 3.14 곱하기 10의 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한 자릿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옆으로 가서 여기는 저 숫자는, 여기는 이 숫자는 이 숫자가 지금 10의 제곱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14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실제로 몇 자리가 되는 거야?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10의 제곱 자리에 있으면 세 자릿수가 됩니다. 이해돼요? 아까 한 자릿수였을 때는 10의 0제곱 자리에 있었지. 그죠? 그러면은 요건 어때요? 얘는 실제로 10의 4제곱 자리에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5자릿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좀 보이니? 여기 있는 요 값이잖아요. 여기가 4라고 써있는 얘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가 돼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요것도 똑같고요. 소수점으로 내려갔을 때 얘는 어때? 얘가 마이너스 2자리에 있었어. 얘 자리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 자리에 있었을 때 표현은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냐면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자릿수를 설명하면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습니다? 됐어? 다시 봐봐. 여기서 여기는 얘지. 3.14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얘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어떤 숫자 배열? 314라고 하는 이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가 3.14라는 수입니다. 오케이? 31.4도 아니고 314도 아니고 314라는 숫자 배열을 의미하고 있는 건 3.14라고 하는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는 이 값, 여기는 이 값은 얘가 양수였다면 얘가 4였을 땐 5자릿수가 되는 거고 여긴 얘가 6이었을 때는 7자릿수가 되는 거겠죠. 얘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어떤 규칙인지 대충 보이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서 n이라고 하는 거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언제든지 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때 그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1에서 10 사이의 수여야 하고요.
n이라고 하는 건 정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바라봐봐. a가 숫자 배열이다. n이 자릿수가 된다.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죠. 됐나요? a는 숫자 배열을 나타낼 거야. 근데 저기는 저 a라고 하는 건 실제로 a, b, c, d, e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면 여긴 얘는 a라는 게 a.b.c.d.e라고 하는 숫자가 될 거야. 숫자 배열을 나타내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리고 그 a 값은 당연히 1에서 14의 값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라고 하는 거는 n 플러스 1 자리의 수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되니? 다시 n이 여기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를 의미하는 중이야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중이고 얘가 1이었으면 얘는 두 자리가 되는 거고 얘가 3이었으면 얘는 네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n 더하기 1 자리의 수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반대로 n이라고 하는 게 음수였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 여기서 절대값 붙은 이유 알겠죠? 마이너스 5였으면 5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절대값 붙여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숫자 배열에 A, B, C, D, E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 있는 개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거고 제 숫자 배열은 전부 다 A, B, C, D, E로 다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했던 얘기. 정수 부분은 그냥 x를 어떤 실수를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n을 x의 정수 부분, 알파를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숫자 배열과 자릿수는 n을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고 n이 정수였을 때 또 a가 1에서 14였을 때 이런 상황일 때 a를 숫자 배열, 그 다음에 n을 자릿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이어주는 개념이 상용로그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저거 두 개를 이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용로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상용로그 봅시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 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10의 n제곱이었을 때 n이 정수고 a가 1에서 14이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양변에 로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오케이? 양변에 로그를 취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수가 만약에 아직 안 나왔네. 원래 수가 a랑 b가 있었어.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로그 a와 로그 b도 뭐 할 거야? 같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이렇게 취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되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곱하기니까 당연히 더하기로 쪼갤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n이 앞으로 나가면 로그 10에 10이니까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쟤네들의 자리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로그 a를 볼 건데 그 로그 a라고 하는 거는 a가 1에서 10 사이였기 때문에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달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로그 a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럼 봐봐. 얘는 n 더하기 로그 a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0에서 1 사이가 돼버렸고 n 값은 자연수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로그 n이라고 하는 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만 내가 뭐라고 놔버리면은 알파라고 놔버리면은 로그 n의 값은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때 n은 정수가 되고 알파는 0에서 1 사이인 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얘를 싹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되게 복잡하다고 했어. 그지? 개념이 되게 복잡한 개념이야. 천천히 다시 보자. 그럼 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랑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된 거랑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지? 그랬을 때 우리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얘는 숫자 배열과 자릿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고 a라고 하는 건 숫자 배열을 나타낸다고 했고 n이라고 하는 건 자릿수를 나타낸다고 했었잖아. 요런 상태가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쓱 바꿔서 로그 n은 a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 그 n이라고 하는 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부터 이 n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 n의 자릿수를 의미할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그 자릿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자릿수를 의미하게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건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알파라고 하는 게 숫자별을 나타낼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 알파 값 자체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소수잖아요. 맞아요? 이 값 자체가 숫자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원래 어디서 왔어? 로그 A에서 왔잖아. 그지? 알파를 내가 로그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알파를 로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A가 뭘 나타낸다는 거야? n의 숫자 배열을 나타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됐죠? 그럼 잘 봐봐.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아까 풀었던 문제인 요 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됐어? 지금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잘 봐봐. 63.4라고 하는 로그 63.4라고 하는 게 1.8021이래. 그럼 일단은 얘가 1인 게 너무나 이해가 되나요? 왜? 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몇 자릿수라는 걸 뜻해? 두 자릿수라는 걸 뜻한단 말이야. 그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0.8021이라는 수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그냥 누가 봐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로그 6.34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야. 왜? 여기는 이 63.4라고 하는 거는 63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소수 부분이 로그로 바뀌면 이 값이 63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는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였어요. 로그 63400이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몇 자릿수니까? 5자릿수니까. 얘 정수 부분은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얘 소수 부분은 얘 숫자 배열이 63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니까 얘 소수 부분은 0.802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계산으로 했지만 지금은 뭘로 하는 거야? 해석으로 하는 거야. 계산과 해석의 차이가 이해가 되니? 그것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상호록에서는 자연스러운 해석들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계산을 하지 않고도 되게 편한 해석들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럼 얘도 한번 가보자. 얘는 그럼 뭐겠어? 궁금한 게 로그 0.00634잖아.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있잖아. 마이너스 3 더하기 0.8021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바로 보여요? 여기 있는 얘는 소수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지? 얘는 63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수부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소수 부분은 얘에 해당하는 0.802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죠? 다음 여기 있는 얘 값이 궁금해? 그럼 얘는 로그 뭐가 되겠어? 0.634 이거의 세제곱이 궁금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3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값이 궁금했는데 이 값은 뭐가 되겠어?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0.8021이 되는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니까 정수부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얘 숫자별은 634라는 숫자별을 가지니까 거기 있는 걔의 소수 부분은 여기 있는 얘의 숫자별과 다 똑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보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보면 그냥 답이 나오게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소리고 너희가 상록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얘입니다. 얘. 왜냐면 계산, 처음에 선생님이 계산으로 풀어줬잖아.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확히 뭐가 존재하냐면 한계가 존재해. 오케이?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해석이 안 되면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해석이 안 되고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쪽 부분은 얘들아 선생님 지금 다 찍어 놓고 있잖아. 헷갈릴 수 있어. 한 번 보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훅훅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으면 반드시 꼭 다시 이쪽 앞에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내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해석을 진짜 잘할 수 있게 되면 사용로그가 너무 편해지는데 해석을 못하게 되면 사용로그만큼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좌절 포인트라고 했잖아. 사용로그. 그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봐. 이제 이런 것도 얘들아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야. 값은 누가 봐도 그냥 뭐가 되는 거야? 4, 1, 2,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왜?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얘는 네 자릿수일 게 분명하거든. 이해되죠? 같은 숫자별을 가진 네 자릿수라는 소리잖아. 됐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뭐야? 6, 1, 4, 9잖아요. 그러니까 n 값은 누가 봐도 그냥 뭐인 거냐면 0.412였던 거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요. 여기는 이 값이 숫자 말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는 뜻이고 거기는 걔의 숫자 배열은 여기는 얘의 숫자 배열과 완벽하게 동일할 테니까 412라는 숫자 배열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숫자 말의 첫 번째 자리부터 412라는 숫자 배열을 갖는 수가 n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그죠? 그럼 이제 왜 이거 해석을 안 하면 못 푸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야. 여기 6의 100제곱은 몇 자리 수인가요? 그냥 이렇게 떨렁 나한테 주고서 얘를 풀래요. 그럼 6의 100제곱을 계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지? 선생님이 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2의 101제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2의 101제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이를 있잖아. 종이를 한 번 접으면 그 두께가 2배가 되죠. 한 번 더 접으면 그 두께가 4배가 됩니다. 2의 제곱배가 돼. 그렇게 내가 101번을 접으면 2의 101제곱배가 될 거 아니야. 그 두께가. 그지? 그래서 어떤 무한히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걔를 101번을 접잖아? 그럼 그 크기가 무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더 커진대요.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2의 100제곱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거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 2의 10제곱이 1024잖아. 그럼 얘를 그냥 대충 1000이라고 잡아. 그럼 뭐야? 10의 세제곱이거든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럼 공이 3개 있다는 소리인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10제곱을 하면 10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10의 30제곱이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미터 단위를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는데 공이 몇 개 필요해? 고작 꼴랑 3개 필요해. 밀리미터 단위를 미터 단위로 바꾸는데도 여전히 공이 꼴랑 3개 필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뭐 예를 들어 0.01mm였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론 이거보다는 더 두껍겠지만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있잖아. 여기는 얘가 이미 지금 이것도 아니고 요거잖아. 요거 100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있잖아. 이거를 내가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곱하기 10의 30제곱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10의 28제곱 밀리미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3개를 빼. 그럼 얘는 10의 25제곱 미터가 되죠. 그 다음 3개를 빼. 그럼 얘는 뭐가 돼? 10의 22제곱 킬로미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0.00000 공이 22개가 있는 킬로미터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지. 줄여서 계산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것만 해도 못해요. 오케이? 물론 사람이 계산할 수 있긴 해. 그냥 100번만 딱 눈 감고 하루 동안 그냥 열나 고생하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게 100제곱을 계산하고 싶진 않잖아. 저긴 제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세봐도 지금 벌써 이렇게 되게 많아지는데 6의 100제곱을 어떻게 저기는 제 자릿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 배웠던 개념은 뭐였어? 내가 로그에다가 어떤 값 n을 통당 담궈 놓고 그 값을 계산한 결과를 내가 n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다면
그 n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n에 뭘 의미한다고? 자릿수를 의미할 거라고. 여기는 얘가 n이었을 때 얘는 몇 자리가 된다? n 플러스 1자리가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얘의 자릿수를 의미할 게 분명하니까 나는 여기는 6의 100제곱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야? 로그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로그에다가. 로그의 6의 100제곱을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100 곱하기 뭐가 돼요? 로그 6이 되거든. 그럼 얘는 100 곱하기 뭐가 된다는 소리야?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이 된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럼 로그 2가 얼마래? 0.3010이래. 로그 3은 얼마래? 0.4771이래.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7781이 되겠지. 거기에 몇 배를 해? 100배를 해. 하나, 둘, 세 번 갈래. 100배를 해. 두 번 갈래. 그죠? 두 번 갈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수준 계산해봤다.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뭐야? 77.81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 얘는 77 더하기 0.81이 됐다는 소리거든. 아, 얘가 정수 부분이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 자리가 되는 거야? 78자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상용로그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자릿수라든지 소수점 몇째짜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지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자릿수와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 이건 숫자 배열과 관련된 얘기겠지. 그러니까 숫자 배열과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는 이런 값들을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는 상용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거야. 이게 상용로그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해석 능력만 정확하게 키워낼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로그 n이라고 하는 걸 n 더하기 알파라고 한다면 n은 정수고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수야. 그러면 n은 당연히 로그 n의 정수 부분, 알파는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n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 n이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n의 자릿수를 나타낼 거야. 이 정보를 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파라고 하는 거는 숫자 배열, n의 숫자 배열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얘는 조금 뭐가 필요해? 환산이 필요할 거야. 오케이? 바로 다이렉트로 숫자 배열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자릿수에 대한 의미,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n 플러스 1 자리의 수가 되는구나. 이게 왜 n 플러스 1이냐면 마치 좀 이런 느낌이야. 우리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갔을 때 있잖아.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층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1층. 1층 바로 밑에가 뭐야? 마이너스 1층. 지하 1층이잖아. 그지? 지하 1층에서 한 계단이 올라오면 뭐가 돼? 지상 1층이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1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0층이어야 정상 아닐까?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첫 번째 10의 0제곱 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한 자릿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그러니까 10의 제곱 100개 자리에 있는 거는 몇 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억지로 세 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공이 2개 있으니까 거기 1 하나 더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세 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n 값에 따라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n이 0보다 작았어요. n이 0보다 작았을 때는 n은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것도 우리 충분히 아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시 알파라고 하는 건 숫자 배열이라고 알파 자체가 숫자 배열을 갖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는 어차피 얘들아 0.3010처럼 이렇게 소수 부분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죠?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알파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서 그럼 301이잖아. 얘는 301이라는 숫자 배열을 갖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는 얘 자체가 숫자 배열을 갖는 게 아니라 얘가 뭐였어? 로그 뭐였어? 2였거든. 얘가 로그 2였거든. 지금 문제에 준 것처럼. 얘가 로그 2였다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2라는 숫자 배열을 갖는 거야. 2 하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수를 내가 뭘로? 이렇게 로그로 바꿔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로 이렇게 고정이 될 때 거기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숫자 배열이라고 한다. 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상용로그 개념은 끝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까? 자, 2번 문제 보자.
괜히 있잖아. 정석 문제는 괜히 이런 짓을 좀 심술 부리는 것 같아. 좀. 그지? 쓸데없이 저기다 코사인 45도를 넣어놨어요.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 그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좀 계산을 해볼게. 얘는 2 루트 2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숫자도 되게 더럽게 줘. 그죠? 연습하라고. 너희들 연습하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더럽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넣을 거라고 얘들아? 어디다가 넣어야 소용이 있다고? 로그에다가 집어넣어야 소용이 있다고. 얘를 로그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분의 25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계산이 가능해지거든. 우리 로그 계산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될 거고 거기에 로그 2잖아. 로그 2가 얼마랬어? 얘가 0.3010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열심히 잘 계산을 하면은 얘가 몇 점 몇이다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선생님 계산 진짜 못하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지금 25배를 할 거야.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잖아. 오케이? 이거 해야 된다 얘들아. 그렇죠? 이런 거 여기서는 이런 계산까지 다 해줘야 돼. 그렇지? 나도 하기 싫은데 나도 한번 해줄게. 선생님 이런 계산 진짜 못하거든. 너희보다 더 느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나요? 맞니? 그럼 3, 7, 5, 2, 5 이렇게 된 거고 0이 여기 있었으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니? 이렇게 되더니 맞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752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니야? 어디가 틀렸어? 어디? 여기? 아 이거 뭐야? 6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얘가 여기가 6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다. 그거 계산 못 하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에다 그럼 뭐가 되겠어? 더하기 0.2 3 7, 5가 되겠죠. 됐습니다. 아, 그럼 얘 정수 부분은 뭐였구나? 마이너스 4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 자, 저기 이제 자릿수와 정수 부분의 자릿수와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를 구해주세요. 여태까지 우리 자릿수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의 200제곱 분의 지금 27의 뭐야? 100제곱이잖아.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로그에다가 이렇게 담궈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여기는 얘를 열심히 나는 계산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봐봐. 우리 문제에서 로그 2를 주고 로그 3을 줘. 로그 2랑 로그 3만 이렇게 두 개를 딱 줘. 그러면은 내가 저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필요한 게 5잖아. 그지? 이 로그 5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잘 봐봐. 그러니까 문제에서 로그 2를 줬어. 여기는 얘가 0.3010인데 나는 귀찮으니까 0.3이라고 쓸게. 오케이?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아주 고마운 문제죠. 그 다음에 로그 3이라고 하는 거는 0.48이라고 쓸게요. 됐어? 저거 반올림해서 0.48이라고 이렇게 썼어. 됐나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딱 두 개를 줬을 때 내가 얘들아 로그 4가 갑자기 막 너무 궁금해. 그럼 로그 4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로그 4는 뭐야? 2로그 2잖아. 그죠? 0.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로그 5를 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로그 5. 얘는 로그 뭐가 돼요? 2분의 1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뭐가 되겠어?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로그 5는. 됐어? 그러니까 되겠어? 1 마이너스 얘니까 0.7이 되겠다. 그럼 로그 6은 어때 얘들아? 로그 6은 그냥 얘 더하기 얘 하면 두 개 곱한 게 6이니까 얘 더하기 얘 하면 되겠네. 0.7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로그 8은 어때? 로그 7은 못 구해. 이거 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로그 7은 못 구해. 로그 8은 어때? 얘는 3로그
2잖아. 3로그 2니까 얘는 0.9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로그 9는 어때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2배, 이거의 2배니까 0.9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로그 10은 얼마니? 로그 10은 1이죠. 로그 1은 얼마예요? 0입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얘들아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내가 로그 7 빼고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 자릿수까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됐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100, 300 로그 3 빼기 200 로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로그 3이 뭐였어? 300에다가 곱하기 0.4771이요. 빼기 로그 5가 얼마야? 1에서 쟤를 뺀 거니까 0.6990이 될 거란 말이야. 0.6990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면은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니? 얘들아 해설 좀 한번 봐줄래? 계산하기 너무 싫어요. 몇 된다고? 3.33 이게 돼? 결과가 이게 된대. 고마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3 더하기 0.33이니까 얘는 네 자릿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잖아. 그죠? 그럼 저기는 이제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들아? 숫자 배열에 대한 정보. 그지? 숫자 배열. 일단은 여기 있는 얘가 로그 뭐라고 해볼까? A였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얘가 로그 A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73이었어. 그럼 최고 자릿수는 5가 되는 거고 2.57이었어. 그럼 최고 자릿수는 2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가 몇에서 몇 사이인지만 우리는 알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로그 A라고 하는 게 0.33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0.3010은 로그 2라고 적고 로그 3은 0.4771이라고 줬거든. 그러니까 이 로그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로그 2와 로그 3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건 딴 건 모르겠지만 2.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왜? 2와 3 사이 값이니까. 그럼 최고 자릿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2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최고 높은 자릿수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사용 로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정말로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소리고. 알겠죠? 단순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너희가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다양한 해석들을 해보는. 그래서 오늘은 상용 로그 하나만 이해하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 여기 요 두 문제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지금 연습 문제 선생님이 잠깐 가져왔어요. 연습 문제 3-6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 봐봐.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x랑 gx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로그 x라고 하는 게 fx 더하기 gx가 된다는 소리인데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돼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돼서 여기는 요 x에 대한 정보들을 얘랑 얘를 통해서 난 얻어갈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뭐 줬냐면 fx랑 gx랑 서로 같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줬어요.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fx는 정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소수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소수 부분은 0에서 1 사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걔네들이 같아지려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1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죠? 소수 부분은 0에서 0은 등호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 0이었다는 소리. 다시 소수 부분이 둘 다 0일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0이었다는 소리는 얘는 로그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숫자 배열은 1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요.
정수 부분이 0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 한 자릿수라는 뜻이겠네. 그치? 그럼 x값은 그냥 1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족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는 1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어? 다음 두 번째 거. 이건 뭐 더 쉽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야? 10에 f50 더하기 g5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그냥 10에 로그 50이었어 이런 뜻이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랑 자리 바꾸니까 얘는 5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디귿 한번 해석해 보자 우리가. F10x래. F10x. 그럼 F10x랑 얘들아, F10x랑 fx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석. 10x랑 x는 어떤 차이야?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어요. 이런 뜻이지. 맞아요? 3이 있었어. 곱하기 10하면 30이 되잖아. 3000이 있었어. 곱하기 10하면 3만이 됩니다. 그렇지? 곱하기 10의 의미는 자릿수를 하나 억지로 끌어올려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만약에 n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당연히 n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f 10분의 x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누가 봐도 n-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gx가 있었어. 그러면 g10x는 뭘까? 여기는 얘가 알파래. 그럼 얘가 뭘까? 알파겠지.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뭐의 관점에서? 숫자 배열의 관점에서 3에다가 10을 곱해서 30을 만들었어. 3의 숫자 배열은 3이고 30의 숫자 배열도 3이잖아. 맞아요? 숫자 배열은 변함이 없죠. 10배를 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10분의 x,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뭐였을 거야? 알파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fx에다 더하기 1 한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냥 gx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답 맞지. 당연히 맞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로그에 집어넣고 막 계산을 해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해석만 잘해줄 수 있으면 편안하게 생각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돼야 한다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라는 거. 됐죠? 넘어가자.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1번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 47의 100제곱이 이거였을 때 47의 17제곱 몇 자릿수인가요? 지금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로그 47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만큼 자릿수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만큼 자릿수니까 얘 정수분은 167. 얼마 이렇게 될 거야. 얘 정수분 167이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 얼마 이렇게 쓰는 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별로예요. 별로인 이유가 뭐냐면 뭔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기를 선생님이 추천하냐면 이렇게 쓰기를 추천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되게 있어 보이는 식이고 되게 없어 보이는 식이야. 그죠? 되게 있어 보이는 식은 정말로 뭔가 있어요. 이걸로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질 겁니다. 없어 보이는 식은 진짜로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 보이게 쓰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있어 보이게 씁시다. 오케이?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우리가 이 100이라는 게 앞으로 나갈 거고 거기 있는 걔가 다 분모로 이렇게 갈 테니까 얘는 1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게 보니까 여기는 얘 17제곱이니까 여기다 억지로 이게 17을 다 곱할 거야. 이렇게 17을 곱할 거야. 여기다도 곱하기 17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몇 점 몇에서 몇 점 몇 사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지? 얘 자릿수를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만 익혀놓으면은 충분히 여태까지 했던 얘기로 충분히 너희가 해석하고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자. 필수 예제 3-3번. 이거는 이제 유형화가 돼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되게 유명한 문제고 되게 많이 풀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사용로그 해본 사람은 이 문제는 한 번씩 풀어봤을 텐데
일단은 보통 유형화를 시킨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럼 두 로그를 빼세요. 그 다음에 교인이 걔가 정수가 됩니다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라는 그렇게 유형화를 시키거든. 아,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형화 시킬 때.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완전 유형화 시키자는 게 아니라 뭘 하자는 거야? 개념을 잡고 가자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얘 소수 부분이랑 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대. 다시. 로그 A가 이렇게 있고 로그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얘가 n 더하기 알파였다면 여기 얘는 뭐 예를 들어 m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소수 부분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 소수 부분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소수 부분 없이 우리가 뭔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두 개를 그냥 뭐 해버리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라면 두 개를 빼서 걔가 정수입니다로 풀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두 개를 빼버려봐. 그럼 얘는 뭐가 돼? n 빼기 m이잖아. 그리고 얘를 n 빼기 m이라고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이게 정수라는 사실 말고 나한테 주는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수 빼기 정수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로그의 뭐가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두 개를 뺐을 때 걔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건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를 한번 너희가 직접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한번 보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소수 부분이랑 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로그 x의 제곱 빼기 로그 x분의 1을 할 거거든.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어떤 정수가 된다. 이렇게 놓고 풀 거야 나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나가면서 플러스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로그 x가 되겠지. 얘가 n이라는 소리니까 로그 x가 몇이라는 소리야? 3분의 n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런데 x가 지금 뭐라고 했어? 100에서 몇 사이야? 1000 사이야. 그럼 로그 x는 몇에서 몇 사이겠니 얘들아? 2에서 3 사이겠지. 이해돼요? 일단 로그 씌워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 몇 자릿수란 소리야? 세 자릿수란 소리잖아. 부분이 얼마란 소리야? 2였단 소리야. 그러니까 2에서 3 사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럼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얘를 정수라고 놨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되게 유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런 장점이 있어. 얘를 정수라고 놔버리면. 오케이? 소수 부분을 떼버리면, 소수 부분을 없애버리면 얘를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식을 나중에 썼을 때 이 부등식이 결과적으로 유한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씩 그냥 한 땀 한 땀 다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몇일 때, 얘가 2부터니까 얘가 6일 때, 그지? n은 6일 때, 또 7일 때, 또 8일 때도 가능하네요. 그죠? 이렇게 총 3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그 x가 뭐가 된다는 뜻이니까 로그 x가 3분의 6이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x는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10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x가 만약에 그냥 얘가 7이었어. 3분의 7이었어.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3분의 7제곱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게 그냥 답인 거야. 마찬가지죠. 로그 x라고 하는 게 뭐야? 3분의 8이야 라고 돼 있을 때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의 3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총 몇 개? 3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유한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상형 로그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한 것 같고 너희가 이걸 토대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흐름들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알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이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꾸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게 개념 잡는 단계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순 계산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지? 단순 계산하는 지수로고 1단원, 2단원 너무 지겨웠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우리가 뇌가 너무 고생하고 있죠. 그죠? 갑자기, 그지?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이라고 해서 상용 로그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 파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냐면 계산력이에요. 오케이? 그냥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뭐 할 거 뭐 하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 자, 1억 원이 있대. 좋겠다, 그지? 1억 원이 있대. 1억 원을 연이율 1%로 1년마다 복리로 20년 동안 예금을 했대요.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있잖아. 원리합계라고 해서 복리라고 해가지고 뭐 등비 수열의 합 가지고 이제 원리합계를 계산할 일이 생길 거야. 조금 있다가 수열 쪽 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거기가 아마 너희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좌절 포인트일 겁니다. 오케이?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개념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일단은 우리가 이게 뭐 경제 수학도 아니고 이걸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금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적금이라는 게 뭔지 그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다음에 복리라는 게 뭐고 단리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주위 엄마들이 막 복리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단리랑 복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단리, 그다음 복리.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알고 있긴 해야 돼. 어차피 우리가 어디 가서 수열 쪽 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될 거거든. 오케이? 단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원금에 이자가 붙는, 원금에만 이자를 붙는 게 단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또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났어. 이자가 1%래. 그럼 나는 얘 1%면 얼마야? 1만 원이지. 그지? 이 1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거니?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로 계산된 거지. 맞아요? 1이라는 숫자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됐나요? 그러면 실제 1년이 지난 후에 내 돈은 얼마야?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나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거니까 이자가 또 100만 원에다 곱하기 뭐가 되겠어? 10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원금과 이자 두 개를 합친 값은 2년 후에는 100만 원에다 뭐가 돼? 1 더하기 100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한 번 더 가면 100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n년 후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 n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n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맞아요? 1차식. 그 유명한 1차식. 1차식은 완벽한 선형이죠. 그지? 그냥 요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금과 이자에서 처음에 내가 받은 이 돈 있지, 이 돈. 이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만든 이 돈 있잖아. 이 돈에다 다시 한번 또 이자를 붙이겠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럼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됐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에다가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만 원이 있었을 때 A만 원에 얘를 곱해준 게 1년 후에 내가 받을 이자와 원금이거든. 그러면 이 돈을 다시 한번 그냥 크게 A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을 곱해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N년 후가 되면은 100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뭐가 돼? N의 뭔 소리야? 1의 N제곱이 돼. N제곱이 됩니다. 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지수함수가 돼버려요. 다음 시간에 배울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 오케이? 개빨리 커져요. 이거 어떤 다항 함수보다 더 빨리 커져요. 2차 함수 째발이도 안 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100차 함수를 갖다 놔도 2의 n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져요. 오케이? 나중에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 여기는 내 원금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처음에 좀 더딜지 몰라도 이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디지도 않겠지. 바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복리다. 그리고 우리 예금은 거의 다 복리로 계산을 할 거야. 왜? 단리는 1차 함수. 언제쯤 배웠던? 중딩 때 배웠던. 그죠? 복리는 뭐야? 지수함수. 지금 배우는. 그지? 그러니까 다 이걸로 계산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단위는 잘 안 써요. 복리만 많이 쓰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복리로 계산을 한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1억 원이 있었잖아. 1억 원이 있었어. 근데 고객님께가 1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 이거 전체에 20년 동안이니까 20번 이렇게 계산된 이 결과가 얼만가요를 지금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됩니다. 그래서 억 원 요건 떼버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뭔 거야? 얘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지? 그럼 얘들아 얘는 뭐니까? 100분의 고작 100분의 101 이거 전체 20제곱만 하면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20제곱 해주면 답이겠죠. 가 아니지. 그지? 이거 20제곱을 어떻게 할 거야? 101을 20제곱 어떻게 할 거니? 그지? 다시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나는 현재 뭐해? 되게 궁금하거든. 얘가 답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답인데 답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답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얘가 얼마인지 계산을 못하거든 불가능하잖아. 맞아?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에 대한 해석. 얘가 몇 자리 쓰고 얘 자리 숫자별이 뭐가 되는지 얘가 몇 자리 쓰고 숫자별이 뭐가 되는지만 알면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를 뭐 할 거야? 로그에다가 퐁당 담궈줄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로그 1.01이지 그냥. 요거 계산이 1.01이지. 이렇게 된다. 근데 1.01 이거 얼마래? 0.0043이래. 그지? 거기다 20배를 한다고 했어. 그지? 공 하나 떼버리고 공 하나 떼버리자. 요렇게 하자.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2배 한 거니까 0.086이 되겠지. 됐습니다. 0.086이래. 근데 0.086은 뭐라고 했어? 1.22래요. 그지? 1.22래. 그러니까 얘가 로그 뭐가 된다는 소리야? 1.22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잘 봐. 출발은 나는 여기서 했잖아. 여기는 얘가 얘였고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얘였고 걔를 계산한 결과가 얘였으니까 결국은 얘가 얘였다는 소리네. 그러면 얘가 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다 1억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얘는 1억 2,200만 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얘들아 답만 맞추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 아씨 왠지 이걸 가지고 이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1억에다 1.2를 곱해서 답을 딱 썼더니 맞았대. 와 막 좋아하고 막 그리고 막 넘어갑니다. 개념도 모르고. 오케이? 그러지 말자 우리. 알았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이 답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그지? 여기는 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얘가 왜 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상용 로그라는 걸 내가 퐁당 여기다가 집어넣고 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상용 로그라는 걸 배웠던 그 개념 자체가 뭐예요?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수에 있는 수에 대한 정보를 나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지금 현재 배운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로그에 집어넣고 계산할 수 있는지 상황을 먼저 살펴봤더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로그에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값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냥 노가다고요. 그냥 직접 잘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상용 로그에 대한 개념 설명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이런 것도 한번 잘 볼래요, 얘들아? 3-5번 문제.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 오케이? 요것만 하고 끝내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뭐냐면 로그 x라고 하는 게 fx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 얘가 정수 부분, 얘가 n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f2n이 fn과 같아요 라고 줬거든. 그럼 지금 현재 저 상황을 얘들아 해석해봐. 원래 n이라는 게 있었거든. 원래 n이라고 하는 거에 자릿수가 분명히 있었어. 걔가 fn이야. 근데 2n, n을 몇 배 했어? 2배 했어. 2배 했는데 그 자릿수가 원래 n의 자릿수와 똑같아요 이런 뜻이잖아. 해석되죠? 그럼 잘 봐봐. 3이라는 수는 2배를 하면 6이에요. 자릿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 6은 2배를 하면 12가 되지. 자릿수가 바뀌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아, 얘는 2배 해서도 자릿수가 안 바뀌는 숫자들만 싹 다 골라주세요. 1000 이하에 있는 숫자들을 싹 다 골라주세요. 그냥 그런 얘기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얘들아 1에서부터 몇 가지 가능? 5까지 가능. 아, 뭔 소리? 4까지 가능. 5가 되면 자릿수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10에서부터 몇 가지? 49까지 가능. 맞아? 100의 자리는 100에서부터 어디까지? 499까지 가능. 500부터는 안 됨. 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는 뭐야? 1000 하나밖에 없네. 그지? 1000 하나밖에 없네. 요. 그래서 이거 몇 개니? 4개. 이거 몇 개니? 3주고. 몇 개니? 이거 40개. 몇 개니? 400개. 그죠? 몇 개니? 1개. 그래서 얘는 445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이건 로그 문제니 상형 로그 문제니 상형 로그 문제인 거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라고? 해석으로 하는 거라고.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집어넣어보고 막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기 주어져 있는 상황 분명히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은 뭘 나타낸다고 했어? 자릿수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 자릿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상형 로그를 대하는 너희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듣느라고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